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코스닥 지수가 10년 만에 최고점을 도달하는 등 연일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 제약바이오 분야의 쏠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 추정치 기준으로 제약바이오 분야의 매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전체 성장률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전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790선도 돌파를 했습니다. 코스닥 800선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셈이지만 최근 코스닥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가 계속되면서 거품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전체의 성장을 반도체 부분이 주도를 하는 것처럼 코스닥 역시 제약바이오 분야의 성장에 따른 착시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FN가이드에 따르면 4분기 추정치 3곳 이상에서 확인되는 코스닥 상장사 63곳 중에 제약바이오 분야 6곳의 매출액은 총 4,809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788억 원에서 27%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약바이오 분야 주가는 실적 강세를 감안해도 과열이 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임상시험 불발 등 돌발 악재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라는 지적인데요. 금융투자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거품이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겠지만 제약바이오의 지나친 쏠림 등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분명 미래 가치가 높은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정확한 정보와 뉴스에 따라서 들어가야만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관련 리포트들을 꼼꼼하게 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알맞게 구성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전략들 저희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글로벌 시장 마감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이정현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21일 외국인과 나흘 만에 돌아온 기관의 사자세에 힘입어서 이 사흘 만에 반등세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3거래일 만에 오름세로 방향을 튼 것인데요.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짚어보시죠. 네, 먼저 개인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5,085억 원을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나타내면서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916억 원, 그리고 기관에서는 983억 원을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결국 0.12% 빨간불을 켜주면서 2,530.70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대책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살펴보시죠. 네, 개인 같은 경우에는 1,094억 원을 사들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15억 원, 그리고 412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결국 0.52% 오른 789.38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유의복과 화학, 의약품, 비금속, 광물, 전기전자 등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 반면에 음식유업과 종이 목재, 철강금속, 기계, 의료정밀과 운수장비, 유통업, 건설업 등은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상승한 곳이 더 많았습니다. 이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4,000원가량 오르면서 276만 4,000원에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자동차, LG화학, 그리고 네이버와 삼성물산과 한국전력 등도 오름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와 달리 포스코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 KB금융과 신한지주, 그리고 SK 등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보합권세로 거래를 마친 종목들은 삼성생명과 또 SK텔레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지 외국인과 기관 상위 매매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LG 디스플레이 또 NC소프트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NC소프트, 넷마블 게임즈 순으로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덜어냈고, 이어서 롯데쇼핑과 삼성전자 우선주를 덜어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기관입니다. 롯데케미칼을 가장 많이 덜어내면서 포스코와 또 현대건설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사들였고, 그리고 바이로메드,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으로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기관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 또 SKC 코오롱 PI, 그리고 모두투어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티슈진을 가장 많이 덜어냈고요. 이어서 포스코캠텍과 신라젠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다음은 기관 종목입니다. 메디톡스를 가장 많이 팔아치우면서 CJ ENM이 그 뒤를 이었고요. 이어서 휴젤 순으로 덜어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장을 마감지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이 국제유가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바로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과 BOPEC 회원국들의 감산 회동을 앞두고 강세를 보인 탓이었는데요. 이 애널리스트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과 또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은 유가를 지지할 것이라고 나오면서도 이 미국의 높은 원유 생산은 유가 상승을 제한하는 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세한 국제유가 0.73% 오른 56.83달러에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국제유가에 이어서 또 뉴욕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의 3대 주요 지수는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동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상승 출발한 지수는 장중 오름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주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지수 다우지수부터 짚어보시죠. 네, 다우지수입니다. 0.69% 오른 23,590.83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고요. 이 나스닥 지수 또한 1.06% 오른 6,862.48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65% 오른 2,599.03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계속해서 뉴욕 증시에 이어서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21일 독일의 정치 불안 충격을 극복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개장 동시에 하락했던 주요 증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된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연정 협상 결렬 후에 소수 정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누그러졌다는 이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지수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영국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지수 0.30% 오른 7,411.34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고요. 이 프랑스로 넘어가 보면 까크 지수 또한 0.48% 오르면서 5,366.15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0.83% 오른 13,167.54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지수 알아봅니다. 네, 코스피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40.11포인트 찍으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의 800선에 다다라가고 있습니다. 794.86포인트 찍으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지금부터 또 양장 동시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삼성전자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18,000원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278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전장 대비 0.76%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현대자동차입니다. 15만 7천원에 오늘 오전장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보합권에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포스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2% 내린 31만 1,000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어제장보다는 1,0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25만 4,000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변함없는 모습 계속해서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지주입니다. 2,300원 상승한 63,400원의 오전장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3.76%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은 롯데칠성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오늘 오전장에는 약간은 보합권 흐름 이어가는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25만 1,000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31만 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보합권 흐름세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리온홀딩스입니다. 1.33% 오른 3450원에 장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4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풍입니다. 전장 대비 1,000원가량 상승하면서 113만 8천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09%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태광산업입니다. 0.08% 내린 121만 9천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전장 대비 1,00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유업입니다. 70만 4천원에 현재가 오늘 오전장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롯데푸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86% 내린 57만 6천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네, 어제 대비 5천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LG생활건강입니다. 0.41% 내린 122만 3천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전장 대비 5천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또 셀트리온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부터 빨간불을 켜면서 계속해서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두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홈쇼핑 0.63% 내린 20만 4,100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전장 대비 1,30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네, 1%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25,300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250원가량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서울반도체입니다. 200원 상승한 32,000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63%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SM입니다. 네, 0.27% 내린 36,950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0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줍니다. 다음은 동서 종목입니다. 50원 하락한 29,600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17% 내린 채 이어갑니다. 다음은 CJ ENM입니다. 1.20% 오른 93,100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1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GS홈쇼핑입니다. 22만 20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이 등락률 같은 경우는 1.34% 내림세 이어갑니다. 이상 양장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11월 20일 수요일 또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역시 전일장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특징을 보였고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시온에어 일부 김도원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네, 그럼 저희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사흘 만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03포인트 오르면서 2,530.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478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 역시 2,20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2,949억 원 순매도를 시현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섬유의복과 의약품, 비금속 광물과 전기전자, 전기가스업과 통신업 등이 올랐습니다. 운수창고가 2.03% 내렸고 종이목재와 음식료품, 철광금속과 의료정밀, 운송장비와 유통업, 건설업, 은행, 증권, 보험 등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0.14% 오른 276만 4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3.53% 상승했습니다. 또 현대차와 LG화학, 네이버, 삼성물산, 한국전력 등은 올랐지만 포스코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SK 등은 내렸습니다. 넷마블 게임즈가 리니지2 레볼루션의 북미 유럽 지역 기대감으로 4.09%에 올랐습니다. 또 화인베스트리 자사주 110만 주 소각 결정에 7.14%에 올랐습니다. 반면 미국의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소식에 남부 경협주들이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상선이 7.43% 내렸으며 신원이 6.53% 하락했습니다. 광명전기와 선도전기 등도 내렸습니다. 삼성제약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젠백스 엔카헬이 국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췌장암 항암 면역 치료제가 조명된 것이 매수세를 부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 의약품 원료를 생산 공급하는 보락이 신공장 건설 추진 소식에 21.4%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상한가는 1개 종목을 보였고 302개 종목은 상승, 499개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4.06포인트 오르면서 789.3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793.6포인트를 터치하며 전거래일의 연고점을 높였습니다. 거래 대금은 9조 9,366억 원으로 지난 15일 작성한 사상 최대치 9조 8,841억 원을 경신했습니다. 외국인은 8거래일 만에 194억 원 순매도를 보였고 또 기관이 445억 원 매도세를 시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1,104억 원 순매수 보였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유통이 4.47% 상승했으며 제약과 운송장비 부품, 섬유의료, IT 종합,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통신장비와 정보기기 등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오락문화와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IT 부품, 음식료 담배와 출판매체 복제, 비금속 의료정밀기기 등이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2.77% 올랐으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81% 상승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역시 1.37% 올랐습니다. 또 신라젠이 항암제 신약 후보물질 팩사백의 간암 환자 대상 글로벌 3상 순환 기대감으로 2.83% 올랐습니다. 티슈지는 인보사의 미국 임상 성공 기대감으로 14.72%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CJ E&M은 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또한 바이로메드와 펄어비스 등은 올랐습니다. 포스코캠텍이 6.55% 내렸고 메디톡스와 파라다이스, 로엔과 SK머티리얼즈 등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녹십자 랩셀은 간암 NK 세포치료제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녹십자 셀과 녹십자 MS도 각각 21.55%와 11.92%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EM코리아도 수소에너지 기술 부각으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남부 경협주인 재룡전기와 에머슨 퍼시픽 등은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 시장 상승한 종목은 421개, 하락한 종목은 748개입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4.8원 내린 1,095.8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선물 12월물은 1.4포인트 오른 334.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전일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잉크테크입니다. 첨단 소재 기업인 잉크테크가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내년부터 매출을 늘리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섰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잉크테크 주가는 실적 부진 악재로 인해 올해 들어 50%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회사 측은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고강도 인력 구조 조정과 조직 슬림화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평균 인원 대비 약 100여 명의 인원 감축과 생산 효율화를 통해서 85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잉크테크의 현재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크테크 현재는 2% 넘는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2.93%가량 하락하면서 4,1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전일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주전자재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주전자재료가 연일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용 설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이번 달 들어 60% 넘게 급등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최근 주가 급등 관련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와 MTB 산업단지 내 토지에 2차 전지용 음극소재 양산과 관련해서 공장 건물 신축 및 설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의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3.68% 상승하면서 14,0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이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분기보다 69% 증가할 것이고 내년 영업이익은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2,243억 원으로 올해보다 99% 늘어날 것이라며 주요 제품인 에폭시 원료와 가성소다의 실적이 크게 개선돼서 강세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인 롯데정밀화학의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 어제까지는 오름세 보였지만 오늘은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0.34% 밀리면서 58,900원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인데요. 시젠이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호흡기 감염증 검사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최근 스웨덴의 한 종합병원 입찰에 성공해서 11월부터 약 12,000건의 검사 제품 공급을 시작했고 폴란드에서도 향후 5년간 매년 8,000건의 검사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코스타리카 국립어린이병원과도 연간 2,000건의 초도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세계 각 지역에서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젠의 호흡기 감염증 검사 제품은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실시간 유전자 증폭 기반의 동시다중 정량 검사 제품으로 호흡기 감염 관련 바이러스 19종과 박테리아 7종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마지막 특징주 시젠의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오늘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62% 상승하면서 3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 0.70% 오르게 되면서 22,416.48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일 일본 증시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상승불을 켜면서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대만 가구원 지수입니다. 1.08% 상승하게 되면서 1,779.24에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전일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가 급등한 데 힘입어 강세로 마감을 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0.53% 상승한 3,410.50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일 중국 증시는 20개가 넘는 상장사가 지분 투자 공고를 내면서 역시 빨간불을 켜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셨고요. 다시 돌아와서 11월 20일 수요일 국내 시장 출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양장 모두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수 움직임부터 한번 자세하게 체크해 주시죠. 네, 양장지수 현재 모두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88%가량 상승폭 보여주면서 2552.9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550선 위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24% 상승하면서 791.3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양장 지수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업종과 종목별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업종별로는 대다수의 업종이 역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상단권에서 눈에 띄는 업종으로는 증권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을 포함해서 메리츠종금증권, 한화투자증권, 그리고 대신증권 모두 이 증권주의 동반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증권 업종도 현재 4% 넘게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전기전자 업종도 오늘 강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IT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게 되면서 전기전자 상단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철강금속 업종도 1%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업종과 제조업종 그리고 금융업종까지도 모두 1% 가까이 현재 점점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보험업종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0.79%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음식료업종과 통신업종 그리고 기계업종까지도 0.6% 내외로 점점 더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비금속 광물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87% 빠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의약품업종과 종이목재업종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을 켜주게 되면서 제한적인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1% 넘게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45% 상승하게 되면서 280만 원 선을 다시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280만 4천 원 상단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 종목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강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3.18% 오름세 보여주게 되면서 87,600원 선까지 역시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에 뒤를 이어서 카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장 대비 3,000원가량 빠지게 되면서 15만 8,500원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자동차주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역시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32%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15만 7,5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 종목입니다. 포스코 오늘 철강금속 업종이 또 상승세를 이어가게 되면서 같이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0.96% 상승률이 확인이 되면서 31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롯데쇼핑 종목입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오늘 특징주에 개장 직후부터 이름을 올린 상황이고요. 특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분 매각 소식에 이 롯데쇼핑과 관련된 이 롯데쇼핑이 3%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4% 가까이 밀려나게 되면서 21만 6천 원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우조선해양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오늘 1% 넘게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는 1.41% 빠지게 되면서 17,500원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롯데 지주 같은 경우에는 강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롯데쇼핑 보유 지분 3%를 처분했다라는 소식이 이어지게 되면서 롯데 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 지분 매입 가능성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3.75%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69,9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업종별로는 혼조권의 모습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현재 빨간불을 더 많이 켜주고 있습니다. 가장 상단권에서는 유통업종이 힘을 내는 상황입니다. 1.88% 상승률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전기전자 업종과 운송부품 업종도 1% 넘게 오름세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업종과 비금속 업종, 그리고 출판 매체 업종까지도 0.8% 내외로 점점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0.81%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탄력이 제한적인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음식료, 담배와 의료정밀, 그리고 제약업종이 소폭 밀려나면서 조정에 들어가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락문화업종과 건설업종, 그리고 제조업종까지도 모두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역시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소폭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주식과 관련돼서 주가 과열에 관한 경고가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제약업종 일부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셀트리온 종목은 0.13% 소폭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22만 3,100원 선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외국 개장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역시 3% 넘게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2.64% 상승하고 있고요. 89,400원 선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3인방 중에 오늘 유일하게 밀려나는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0.75% 탄력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현재는 66,000원 하단에서 매물대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젠백스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전일에 신고가를 찍기도 했지만 오늘은 조정에 들어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4.96% 빠지고 있고요. 17,250원 선까지 밀려난 상황입니다. 한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종목이 오늘도 강한 흐름입니다. 2.29% 상승하게 되면서 현재는 13만 4,1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거래량이 오전장부터 계속해서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투자자별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수급까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시각 투자자별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608억 원가량 매수폭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451억 원, 외국인은 157억 원가량 매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327억 원가량 매도 우위 시현하고 있고 외국인이 105억 원, 기관이 201억 원가량 쌍끌이 매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개인이 824계약가량 물량 담아주고 있고 외국인 역시 1287계약가량 담아주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2083계약 강한 매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SK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셀트리온 종목입니다. 네, 제목으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너무 많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년 새 주가가 110%가량 폭등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에 관한 전망부터 한번 진행해 주시죠. 네, 셀트리온의 내년도 실적 전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2018년 실적은 매출액 1조 2,714억 원, 영업이익은 7,501억 원으로 램시마 대비 약가가 2배 이상 비싼 트룩시마의 판매 호조로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3%포인트 정도 개선될 전망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트룩시마의 오리지널 제품인 리툭산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8조 원인데 2018년부터는 유럽 전역으로 진입이 가능해서 현재 트룩시마 생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가별 시장 점유율은 다르지만 영국과 독일에서는 빠르게 시장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는데 30% 이상까지 상승한 국가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2018년 하반기 미국 허가도 예상되는 트룩시마가 2018년 전체의 실적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의 주식은 2018년 3월 초 코스피로 이전 상장되면서 이전 이후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면 패시브 펀드로부터 4,732억 원 수준의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차 잔고 비중 역시 하락하고 있는데 2017년 6월에 26.1%까지 올랐던 대차 잔고 비중은 현재 18.8%까지 내려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셀트리온은 실적뿐만 아니라 이렇게 코스피 이전 상장에 따라서 전반적인 수급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에 관한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증권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를 하고 목표 주가를 26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목표 주가의 상향 이유로는 세 가지가 꼽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의 2018년도 유럽 전 지역 판매에 따른 이익 상승세,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8년도 트룩시마의 미국 허가 기대감, 세 번째로는 코스피 200 지수 편입에 따른 긍정적인 수급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반영해봤을 때 멀티플을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본 셀트리온 종목입니다.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셀트리온 오늘 출발은 빨간불 켜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보합권과 약보합권 사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0.04% 정도 낙폭 보여주면서 22만 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셀트리온의 현재 주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리포트 갖고 나왔고요. 해마로 푸드 서비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맘스터치 돌풍이 지속된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인지 먼저 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마로 푸드 서비스는 맘스터치를 보유한 프랜차이즈입니다. 이 맘스터치 매장 수는 2012년에 288개, 2016년에는 1,001개까지 증가해서 2017년 2분기 기준 1,061개까지 확장 중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중소형 매장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수익 추구 전략과 또 낮은 브랜드 로열티를 통해서 착한 프랜차이즈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 3분기 잠정 실적 매출액은 614억 원, 영업이익은 49억 원, 당기순이익은 42억 원으로 호실적을 시현했는데요. 2016년 3분기 일회성 비용에 따른 기저효과와 2017년 3분기 일회성 비용이 없는 정상적인 실적이 나온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2분기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과 규제 이슈로 인해서 주가는 빠졌지만 실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도 3월 신규 브랜드인 이 붐바타를 런칭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가맹 1호점과 직영 2곳을 포함한 11월 현재 총 5곳을 오픈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맘스터치와 물류 플랫폼 공유와 그리고 식자재 공동 사용 등 이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향후 규모의 경제 달성 시 원가율 개선과 더불어서 이 효과가 점점 더 기대되는 시점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일회성 비용이 많았었던 2017년도 상반기와는 달리 하반기부터는 2018년도까지 연 20%의 꾸준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2018년도 PER 10.8배로 성장성 대비 밸류에이션이 매우 매력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2018년도를 기대하면서 지금이 투자할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밝히고 있고요. 특히 맘스터치, 해마로푸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설립을 했고 2016년도에 상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1993년도 대한제당그룹의 TS 푸드앤시스템에서 TS 맘스터치 사업으로 이름 변경 후에 분리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앞서 살펴본 대로 현 정현식 대표 취임 후에 독자 경영 체제를 이어가고 있으며 많이들 아시는 이 햄버거와 치킨 전문 브랜드인 맘스터치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맘스터치 돌풍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앞으로 투자 의견을 매수 그리고 적정 목표 주가로는 3,100원을 리포트에서 제시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본 해마로푸드 서비스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흐름까지 한번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네, 해마루 푸드서비스 역시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 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29%까지 낙폭 키우면서 현재가 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해마루 푸드서비스의 현재가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한금융투자에서 확인되고 있는 호텔신라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2018년도 전망은 가속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먼저 내년 중국인 입국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2018년 중국인 입국자 추정치는 74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12월 양국 정상회담과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등의 이벤트로 인해서 입국자 추정치가 780만 명으로 오른 상황인데요. 월별 입국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가는 시점이 내년 5월에서 2월에서 3월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연결 영업이익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면세점의 성장과 호텔 레저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2018년도 면세점 연결 영업이익은 1,346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부분은 1,457억 원, 그리고 싱가포르 공항점은 마이너스 31억 원, 그리고 홍콩 공항점은 마이너스 81억 원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연결 면세점의 영업이익은 1,000억 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보따리상과 그리고 중국 단체 고객 회복 덕분에 국내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입국자는 늦어도 2018년도 3분기부터 2016년도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국인의 회복 속도가 예상을 넘어서면 추가적인 실적 추정치 상향 또한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입니다. 더불어서 2018년도에는 호텔과 레저의 실적 개선이 눈에 띈다라고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중국인과 일본인의 입국자가 증가하고 그리고 호텔의 감가상각비는 감소, 그리고 생활 레저 매출 증가 등으로 인해서 관련 사업부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호텔과 생활레저의 합산 영업이익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는 적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7년도에는 100억 원으로 흑자로 돌아섰고 2018년도에는 250억 원으로 흑자 폭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인의 입국자의 빠른 회복으로 인해서 국내 면세점 2018년도 실적 추정치를 올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호텔신라에 대해 목표 기업 가치를 4조 2,800억 원으로 잡았고요. 또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를 기존의 93,000원에서 이번에는 18.3% 상향 조정을 해서 11만 원으로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2018년도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01%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특히 면세점 매출액도 12.8%나 증가하고 생활 레저와 호텔 실적의 개선 기대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만나본 호텔신라 종목입니다. 최근 중국 사드 완화 기대감의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네, 호텔신라의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합권과 강보합권 사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0.12% 상승폭 보여주면서 8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인 호텔신라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진투자증권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한진칼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저평가 매력은 유효하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한번 확인해 주실까요? 네, 먼저 3분기 매출에 관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의 3분기 연결 매출은 3천억 원, 영업이익은 40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먼저 진에어에 해당하는 항공운수업 매출은 2,325억 원, 영업이익 314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기재가 24기로 전년 동기 대비 기재 2기가 추가됐으며 이에 따른 공급 능력 증가로 수송은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만 국제선 운임이 전년 동기 대비 6.4% 하락했고 연료 유류비가 17.3% 증가하면서 이익 성장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국제선 운임 하락은 10월 황금 연휴에 따른 수요 분산 효과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텔업은 매출 302억 원에 영업손실 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객실 점유율에 의미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리포트에서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대업은 매출이 194억 원에 영업이익은 87억 원을 기록했으며 여행업은 매출 105억 원에 영업손실 6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진의 적자폭이 크게 축소되고 대한항공의 양호한 단기순이익으로 이 한진칼의 관계기업 투자손익은 116억 원을 기록했고요. 지배주주 순이익은 369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내용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편 진에어는 내년도 말까지 기재 29기를 체제를 구축해서 2018년에도 전년 동기 대비 20%에 육박하는 외형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내년도 항공유 평균 가정과 그리고 국내 저비용 항공시장의 경쟁 강도 등을 고려한 이익 성장은 13%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를 감안한 진에어의 적정 기업 가치는 9,230억 원 수준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유진투자증권의 추정 진에어의 적정 기업 가치와 그리고 공모 후 동사의 지분율의 변동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 여력 등을 감안해서 산출한 주당 순이익 가치는 2조 6,866억 원 수준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진투자증권은 오늘 한진칼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27,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IPO 이전에도 비상장사인 진에어의 기업 가치는 이 한진칼의 주당 순 자산 가치 산정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장이라는 이벤트 자체보다는 향후 진에어의 장기 성장성과 대한항공의 지분 가치 확대가 한진칼 주가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네, 진에어 상장을 앞두고 한진칼 종목 최근 들어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진칼의 자세한 현재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 오늘 출발 구간에서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데요. 2.54%가량 오르면서 21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인 한진칼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4가지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저희 이어서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오전장 눈에 띄었던 개장 특징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녹십자 랩셀입니다.
이 녹십자랩셀이 항암에 도움될 자연살해 세포의 연구 성과 결과가 나오면서 오전장부터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차트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녹십자랩셀 18.19% 오른 4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녹십자랩셀은 녹십자홀딩스의 계열 회사로 지난 6월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액이 1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억 원에 비해 소폭 성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등 지출이 커서 당기순이익은 감소했습니다. 한편 녹십자랩실의 이 지주회사인 녹십자홀딩스의 올해 3분기 금융수익이 51억, 작년 동기 대비 6억 원 대비 약 8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계열 회사인 녹십자 MS와 또 녹십자셀 등의 주가도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이 바이오 신약 개발업체 신라젠이 전거래 상한가에 이어서 20일에도 급등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차트로 만나보시죠. 네, 신라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1.30% 오른 13만 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9조 6천억 원의 규모로 거래량은 이미 212만 주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신라젠의 항암제 신약 후보물질 팩사백의 간암 환자 대상 글로벌 3상 순환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날 의료 전문 매체에서 팩사백이 신장암에도 반응을 보였다는 신라젠 연구소 관련자의 발언이 보도되면서 상승세가 가팔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은 나라KRC입니다. 이 나라KRC가 상한가 행진은 멈췄지만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도 급등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부터 짚어보시죠. 나라KRC 13,000원에 현재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장 초반에는 변동성 완화 장치가 수차례 발동되면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10일 최대 주주 변경과 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 추진 관한 공시 이후에 이 급등세를 계속해서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공시 당일인 10일 상한가로 치솟은 후에 이 전날까지 하루 거래 정지가 된 17일을 제외하고는 6차례나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도 상한가 행진은 종료됐지만 급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가가 전날 종가보다 18.42%나 급등하면서 13,5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금세 시초가보다 5.70% 하락하면서 1,750원까지 떨어지는 등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대우부품입니다. 이 대우부품이 중국 업체와 합작기업을 설립했다고 한 소식이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급등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대우부품 7.38% 오른 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대우부품은 전날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서 이 중국 동풍자동차 그룹 계열사인 동풍실업유한공사와 합작기업 설립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그 회사를 출자하면서 이 자동차 전장 부품 등 제품 개발과 판매, 그리고 시장 확대를 위해서 합작기업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밖에 다른 종목들은 또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지 양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오전장 롯데지주 우선주가 달려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3.51% 오른 94,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상화전자입니다. 12.53% 오른 2,06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220원가량 상승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SK증권 우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3% 오른 4,7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상승률에 이어서 하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엔슬입니다. 5.22% 내린 4,99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전장부터 소폭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한국유리우선주입니다. 네, 어제장보다는 5.17% 내림세를 이어가는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500원가량 하락하면서 현재가는 2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메이프로젠 제약 4.66% 내린 5,1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락 종목 4.68% 내린 1,3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승률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스타입니다. 26.44% 오른 13,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앞서 설명드렸던 녹십자 랩셀입니다. 바이오주들이 계속해서 5% 이상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이 녹십자 랩셀 또한 22.24% 오른 5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EM코리아입니다. 13.24% 오름세 이어가면서 5거래일 연속으로 단리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재가는 3,9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전장부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대성일텍입니다. 12.09% 오른 2,0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하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AD칩스입니다. 네, 7.76% 내린 2,1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틀 연속으로 음봉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GD입니다. 6.73% 내린 2,2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NA 링크 5.50% 내린 5,6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한타증권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제목으로는 3분기 실적은 great, 그리고 4분기 이후에 물음표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유행어를 써서 리포트를 제목을 좀 재밌게 내놨는데요. 올해 3분기 특히 상장사들이 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 시즌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니버스 200 종목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은 48.1조 원으로 9월 말 전망치 대비 98.4%의 달성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94개 종목이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해서 어닝 서프라이즈의 비율이 4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망치 달성률은 2분기에 비해 낮아졌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18.3조 원으로 전망치에 근접했고 이 두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198개 종목의 실적 또한 전망치 대비 97.6%의 달성률을 보이면서 대체로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한편 섹터별로는 헬스케어의 전망치 달성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13개 종목의 이익 규모가 3천억 원 내외에 불과해서 증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지만 이익의 가시성이 높아졌다는 정도의 의미 부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 업종별로는 상사, 증권, 호텔 레저, 내구 소비재 등의 전망치 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3분기 실적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와 함께 대표적인 어닝쇼 후의 분기로 여겨졌었던 3분기에서 전망치에 부합한 실적이 발표되면서 오늘 4분기 이후의 실적에 대한 가시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 시가총액 1,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망치 달성률은 낮아졌고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의 전망치 달성률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3분기 실적 이전과는 좀 달라진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4분기 이후에 달라질 점을 또 한번 내놨는데요. 유니버스 200 종목의 2017년도 3분기 영업이익 증감률은 39.8% 증가로 2010년도 2분기 이후에 가장 높았지만 이후의 증감률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48조 원,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60.9% 증가로 높게 예상이 되고 있지만 지난 3년간의 평균 4분기 전망치 달성률인 83.7%를 반영할 경우 증감률은 34.7% 증가로 조금은 낮아지게 된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설령 4분기 실적 전망치에 근접할 수준으로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2018년도 연간 이익 증감률은 13.8% 증가로 2017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시 전체 이익 사이클 둔화 속에 반도체와 비반도체의 이익 사이클의 차별화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의 이익 증감률은 2분기를 저점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3분기 확장 실적을 발표 전후로 4분기 이후의 전망치가 개선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 관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게 되면서 특히 호텔과 레저, 그리고 섬유 의복, 화장품 등 이 소비재 업종에 눈에 띄고 그리고 금리 상승 수혜주로 꼽히는 은행 업종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4분기 이후의 전망까지 오늘 리포트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 관련 종목들 흐름까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일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빨간 문만 켜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